회사의 현금 통장에서는 단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는 6억 원의 성과급이 타계되었습니다. 노조는 상한선 없는 특별경영 성과급이라는 화려한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세금 폭탄과 자사주 보호 예수라는 진짜 조건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사측이 설계한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엄혹한 시장의 진리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당신의 지갑도 언제든 합법적으로 털릴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1일 자정.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보루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로비. 5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일제히 손을 놓고 라인을 멈추기로 결의했습니다. 강진복 지퍼를 내릴 준비를 끝마친 참이었습니다.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대규모 총파업 직전의 긴박한 씬입니다. 반도체 공장에 생리를 하는 사람들은 가슴을 졸였습니다. 라인이 단 몇 분만 멈춰도 피해가 꼬리를 뭅니다. 동네 미용실 파마기계 꺼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리콘 원판인 웨이퍼 생산이 멈추는 순간 증발하는 하루 매출. 서울 강남의 30평형 아파트 20채 값입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의 장비까지 도미노처럼 멈춰서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시퍼렇게 질렸고 노사는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쥔 카드가 너무나도 팽팽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방에 모여 진행한 조정회의만 3차례. 50시간이 넘도록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지만 전부 깨졌습니다. 회사는 다가올 불황을 방어하느라 문을 걸어 잠갔고 노조는 피땀 흘린 대가를 받아내겠다며 머리띠를 단단히 졸라맸습니다. 파업 개시를 정확히 90분 남겨둔 5월 21일 밤 10시 40분. 경기 지방고용노동청의 닫힌 밀실 안에서 합의가 터집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피플 팀장과 초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이 테이블 위 합의서에 마침내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정부의 장관이 직접 중재 테이블에 앉아 반판을 벌인 시간, 단 6시간입니다. 극적인 타결이었습니다. 노조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건물 벽면에 붙었고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은 축하 폭죽 이미지로 도배되었습니다. 합의문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기존 성과급 제도는 그대로 두고 오직 반도체 부문에만 상한선이 없는 특별 성과급을 보너스로 얹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기준으로 주파나를 튕겼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과장 한 명이 최대 손해주게 되는 거금, 무려 6억 원입니다. 매달 치킨 100마리씩 평생을 먹어도 남는 돈입니다. 회사는 이 제도를 앞으로 10년 동안 보장하겠다고 쐐기까지 박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파업 위기를 넘겼다며 속보를 띄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노동운동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완벽한 대승리였습니다. 밤샘 협상의 결과로 도출된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칸내에서 터져나오던 기분 좋은 박수 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측이 제시한 화려한 숫자 뒤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문구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합의서 세부 조항이 조합원들의 스마트폰 화면으로 전송된 것은 21일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폰을 보던 직원들의 단체방이 일제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재원 비율 10.25% 확보, 성과급 상한선 폐지. 이 문구는 훈장처럼 번쩍였습니다. 6억 원은 일반 직장인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도 만져보기 힘든 꿈의 액수입니다. 그런데 한 선임연구원이 화면을 아래로 내리다가 괄호 안에 적힌 낯선 문장 하나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특별 경영 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회사의 자사주로 지급한다. 단 한 줄의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 전체를 뒤져봐도 현찰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6억 원을 통장에 꽂아주는 게 아니라 오직 삼성전자 주식 종이로만 채워서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받은 주식을 내 맘대로 장터에 내다 팔아 쌈짓돈으로 쓸 수도 없게 빗장을 걸어버렸습니다. 장이 매각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물량, 전체의 고작 3분의 1입니다. 나머지 물량 중 3분의 1은 1년 동안 금고에 묶입니다. 마지막 3분의 1은 2년 동안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보호예수라고 부릅니다. 떡을 주긴 했는데 2년 동안은 냄새만 맡고 먹지는 말라는 법적인 강제장치입니다. 달력으로 날짜를 계산해보면 직원은 서류상으로 6억 원을 가졌지만 내 지갑에 들어오기까지는 아득한 세월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2년 사이에 반도체 경기가 냉각되거나 주식시장이 꼬꾸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실은 고스란히 직원 개인이 온몸으로 맞아내야 합니다. 주가가 딱 30%만 미끄러져도 6억 원짜리 주식 더미는 4억 2천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가만히 앉아서 국산 대형 세단 세대값인 1억 8천만 원을 날리게 됩니다. 반면 회사는 지급하는 날 종가 기준으로 장부를 덮어버리면 끝입니다. 시장의 위험을 직원에게 통째로 떠넘겼습니다. 화려한 보석 상자를 선물로 받았는데 열쇠가 없는 격입니다. 지갑 잔고는 여전히 0원인데
서류상으로만 부자가 된 직원들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노조가 수개월 동안광장에 모여 외친 핵심 구호는 성과급을 눈에 보이는 현금으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합의서 서명 하나로 받아온 것은 주가 폭락에 폭탄을 품은 주식 더미입니다. 현금을 달라던 목소리가 도장 한 번에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팔지도 못하는 주식을 받아 억울한 직원들을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서류상의 숫자가 현실의 부채로 둔갑하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건 당장 팔 수도 없는 주식뿐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세금 고지서부터 집으로 배달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주식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의 세법이 한치의 예외 없이 칼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자사주로 받든 현찰로 받든 전부 똑같은 근로소득으로 계산을 쳐버립니다. 직원의 월급 통장에는 10원짜리 하나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주식을 넘겨준 날의 마감 주가를 기준으로 소득의 덩치를 소수점까지 매겨버립니다. 아직 주식을 구경만 했을 뿐 보호예수 자물쇠에 묶여 손도 못 댔습니다. 국세청 세금 청구서가 보너스보다 먼저 안방으로 날아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연구원들의 기본 연봉은 이미 직장인 상위 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많이 벌수록 세금 떼어가는 바구니가 커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대다수 엔지니어들은 과세표준 대장상 35%에서 45%라는 최고 세율 구간에 고스란히 걸려 있습니다. 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달라붙는 지방소득세 꼬리표까지 더해집니다.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합의서에 도장 찍은 6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전장 내야 하는 세금, 무려 2억 원입니다. 웬만한 직장인의 몇 년치 연봉을 통째로 현금으로 당장 구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대박 성과급을 받았다며 퇴근했던 과장님들은 그날 저녁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2억 원을 원천 징수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하라는 통보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쓸쓸한데 국가가 청구한 세금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세법은 눈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과급을 받았다는 직원들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호텔 뷔페가 아니라 동네 은행 대출 창구였습니다. 이들은 2년 동안 팔 수 없는 자사주를 인질로 맡기고 세금 내 현금을 빌리는 주식담보대출 서류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주식을 은행 금고에 가두고 매달 꼬박꼬박 비싼 이자를 내며 돈을 빌려 세금을 메우는 눈물겨운 풍경입니다. 축배를 들어야 할 성과급 잔칫날. 직원들은 대출 이자율 낮은 은행을 검색하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6억 원의 역대급 보너스를 받은 직원이 하룻밤 사이에 빚쟁이 신세로 추락하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밤낮으로 싸워서 얻어냈다고 자랑한 승리의 민낯은 은행이자 비용이었습니다. 노조 지도부가 이토록 불리하고 기형적인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추적해보면 노조 스스로가 파놓은 거대한 자충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해하려면 시계를 2026년 초봄으로 돌려야 합니다. 당시 협상 테이블이 열리자마자 노조 지도부가 들고 나온 공식 요구안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일 영업이익 전망치의 15%를 전액 현찰로 지갑에 넣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액수, 무려 4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군대 전체가 1년 동안 먹고 자고 훈련하는 국방 예산과만 먹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 숫자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가장 두둑한 월급과 복지를 누리는 집단이 남들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45조 원을 추가로 내놓으라며 총파업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민들의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배부른 귀족들의 떼쓰기라는 비판과 조롱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어퍼컷은 노동계 진영 안쪽에서 날아왔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욕심이 전체 노동운동을 더럽힌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사방에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노조는 링 위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고립되었습니다. 파업 약속일을 고작 하루 앞둔 날 밤, 이재명 대통령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와 삼성전자 노조를 대놓고 겨냥했습니다. 지나치면 반드시 화를 부른다는 경고를 공식적으로 던졌습니다.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특정 기업의 노조 협상을 두고 강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흔치 않은 장면입니다. 단 하루 만에 대중의 비난 여론은 제방 터진 강물처럼 불어났습니다. 사면 초가에 몰린 노조 지도부는 중심을 잃고 최악의 악수를 둡니다. 최승호 위원장이 조합원 게시판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경고는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요구 액수가 훨씬 적은 LGU 플러스 노조를 혼내려 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LGU 플러스 노조의 요구안은 1인당 2,700만 원 수준. 삼성전자는 무려 22배가 넘는 큰 덩치였습니다. 동네 책임전가에
LG U+ 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 동지를 제물로 삼았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결국 최 위원장은 허리를 숙여 사과문을 올려야 했고 노조의 도덕성과 협상 카드는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날아오는 돌멩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안에서부터 시작된 붕괴의 신호였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조직의 진짜 붕괴는 내부의 실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노조 울타리 안에는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직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칩을 만드는 반도체의 DS 부모가 폰과 냉장고를 만드는 DX 부문 직원들입니다. 투쟁의 에너지는 처음부터 돈을 잘 벌던 반도체 사업부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번 대타협의 핵심인 상한선 없는 특별 성과급 카드. 오직 반도체 부문 직원들만 탈 수 있는 기차표였습니다. 회사 실적이 처지거나 적자를 기록했던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 사이에서 극심한 억울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체 대화방에 근본적인 항의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형님들, 보너스 챙겨주는 파업에 왜 우리가 머릿수를 채워주고 총알바지가 되어야 하느냐? 비반도체 직원들의 공감 버튼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성벽을 쌓던 군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사측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7만 6천 명의 대우가 모래성처럼 스르륵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무실 책상마다 노조 탈퇴서가 수십 장씩 쌓이더니 걷잡을 수 없는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하업 당일이었던 5월 21일 기준 노조 장부에 남은 조합원 수 19,053명입니다. 불과 서너 달 사이에 노조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진영을 탈출했습니다. 조합원 4명 중 3명이 노조 마크를 떼어버린 겁니다. 싸움이 지루해지고 지도부가 강경 노선만 고집할수록 탈퇴버스의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법원에 노조 집행부의 독단을 막아달라며 소송 가처분 신청서까지 만지작거렸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집안 싸움에 불이 붙은 채로 노조는 사측과의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임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지켜보던 사측의 밀실에서는 가장 차가운 디지털 계산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측은 어떤 판을 짜고 있었을까요? 파업으로 반도체 라인이 한 번이라도 가동을 멈추면 이를 다시 돌리는데 최소 2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문백기, 동안, 대만의 경쟁사들이 삼성의 빈자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한번 빼앗긴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은 현찰을 무더기로 쏟아부어도 다시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회사 경영진에게 파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 절대 명제였습니다. 그렇다고 노조가 달라는 45조 원의 현금을 순순히 내주는 것은 불가능한 노릇이었습니다. 이 고차방정식을 풀어낸 단 한 장의 카드가 바로 자사주 지급이었습니다. 사측이 설계한 묘책은 정확히 3가지의 이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첫째, 회사의 진짜 현금 창고에서는 돈이 단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넘겨주는 형태라 대규모 자금 유출로 인한 재무적 타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대규모 주식이 시장에 쏟아지지 않도록 보호예수 장치를 걸었습니다. 주가 방어와 시장의 안도감을 동시에 유도하며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까지 챙겼습니다. 가장 무서운 효과는 세 번째에 숨어 있었습니다. 핵심 인재들의 발목에 2년짜리 합법적 족쇄를 채운 것입니다. 2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구조는 엔지니어들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으로 이직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경쟁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회사를 떠나려면 내 손에 쥐어진 수억 원 가치의 주식을 통째 포기하고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연봉을 제안하더라도 선뜻 고개를 끄덕이기 힘든 감옥을 만든 셈입니다. 노조가 협상 내내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한 무기는 인력 유출 위협이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핵심 인재들이 회사를 떠날 것이라며 창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그 창을 부드럽게 낚아채어 직원의 발목에 채우는 사슬로 둔갑시켰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임원들의 성과급 자사주 의무 수령 주장은 슬그머니 자율 선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직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완벽하게 판을 짠 사측의 정밀한 설계였습니다. 삼성전자 담장 안에서 벌어진 이 기묘한 성과급 드라마가 과연 남의 집 불구경하듯 넘길 일일까요? 이 타결 구조는 지금 대한민국 모든 대기업 경영진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이번 합의문을 단순한 노사 분쟁 해결 조각이 아니라 새로운 임금 체계의 교과서 모델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현금 유출을 철저히 막아내면서 동시에 핵심 인재를 묶어두는 보호예수 카드가 얼마나 쏠쏠한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사 트렌드는 조만간 다른 제조업 공장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테크 기업들의 연봉 계약 테이블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조짐입니다. 앞으로 직장인들이 서명할 계약서에는 기본급 인상이나 현금 보너스라는 글자 대신 자사주나 스톡옵션, 복잡한 매각 제한 문구들이 더 자주 둥지를 틀게 될 것입니다. 연봉 계약서를 찍힌 총액의 크기만 보고 덜컥 도장을 찍었다가는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무릎을 치며 탄식하게 됩니다.
돈을 어떤 형태로 받는지, 지급의 숨은 조항이 나라의 세금 제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모르면 리스크라는 폭탄을 떠안게 됩니다. 연봉 1억 원 계약서 뒷장에 숨겨진 과세 구간과 현금화 가능 여부를 따져보지 않는 것은 눈을 감고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먼 동네 연구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의 변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며 45조 원을 외쳤던 조직은 가장 허무하게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조용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던 사측은 현금 지출 영원과 인력 묶어두기라는 실리를 전부 챙겨갔습니다. 마지막에 웃은 것은 거대한 숫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족겐이었습니다. 노조는 6억 원이라는 화려한 겉보기 숫자에 매몰되어 자사주 의무 지급과 세금 폭탄이라는 시스템의 함정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막무가내식 요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독약이 된다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계약과 협상의 자리에서도 법칙은 동일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번지르르한 조건 뒤에 숨겨진 리스크의 총량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지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식을 지급한 당일에 장부를 마감하며 책임을 끝냈고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은 온전히 개인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이 구조가 다음엔 어느 회사 합의문에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눈앞에 화려한 숫자가 던지는 환상에서 벗어나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리스크의 청구서를 당신은 냉정하게 계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